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피로는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의 피로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꺼내시기 전에 잠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참 많은 것을 해온 손이라는 걸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고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베풀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어려우면 먼저 나섰고 형제가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삶에도 무언가를 챙겨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분이셨을 거라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나가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정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이상하게 생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면 편안했는데 요즘은 왠지 집안이 낯선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베풀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바로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천천히 더 들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이 베푼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드렸는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베풀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베풀었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나누었는데 그 뒤로 오히려 살림이 더 팍팍해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모이지 않는 느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인 느낌,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눔은 분명히 복입니다. 배틀은 분명히 덕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풍수의 가르침과 제가 살면서 직접 보아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줄 것이 있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진실이 보입니다. 그 경계를 모르면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도 기운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물건들이 보이실 겁니다. 다 들으신 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느낀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의 흔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날들,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야 했던 날들, 혼자 눈물을 삼키며 견뎌낸 밤들, 그 모든 것이 기운으로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몸에 가장 가까운 것에 가장 깊이 배어듭니다. 여러분, 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이 아닙니다. 목걸이나 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입고 하루를 보내는
가장 안쪽에 닿아 있는 옷입니다. 풍수에서는 그것을 기운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피부와 맞닿아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력을 가장 많이 흡수합니다. 하루의 기쁨과 피로, 두근거림과 불안, 기대와 실망, 그 모든 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 스며듭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어른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있던 것을 함부로 건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네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의 오래된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이 이사를 하면서 입던 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아직 쓸만한 것들을 이웃집에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큰 봉지에 가득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셨습니다. 아깝다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이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를 해서 그런가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어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여인이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다 보니 아직 쓸만한 것들을 버리기가 아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챙겨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가까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것들을 드리고 나서 몸이 어떠셨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빨아도 사라지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세탁을 해도 새 것처럼 깨끗해 보여도 오랫동안 쌓인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이치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관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쓰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것을 손에 들고 잠시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보내십시오. 그것이 기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날카로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싸워서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언제부터인가 서로 남처럼 되어버린 관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물건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날카로운 것이 오갔습니다. 풍수에서 날카로운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칼은 음식을 자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칼 안에는 끊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달리도 그렇습니다. 낫도 그렇습니다. 날이 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분리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분께 쓰지 않는 칼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좋은 칼인데 제가 쓰지 않으니 아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분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 뒤로 이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락이 줄었습니다. 만날 기회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분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옛 어른들은 날카로운 것은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관찰한 끝에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삶에서 반복된 경험입니다. 그러니 옛 어른들이 굳이 입에서 입으로 그 말을 전해온 것이겠지요. 저는 이런 오래된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한 문장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신이라 일축하는 것은 그 말 뒤에 담긴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는 칼이나 가위가 있으시다면 건네지 마십시오. 잘 싸서 조용히 내보내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흐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렸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살림이 더 팍팍해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의 부엌을 기억합니다. 작고 낮은 부엌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주 피어올랐고 언제나 무언가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고 쌀을 씻고 천천히 불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직 밖이 어두울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할머니가 작게 흥얼거리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이 아직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솥은 낡고 무거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솥 안에는 우리 가족의 많은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의 기쁨도, 제삿날의 정성도, 아이가 아파서 죽을 끓이던 날의 걱정도 모두 그 솥 안에서 익혔습니다. 풍수에서는 밥을 짓는 물건을 살림의 뿌리라고 합니다. 밥솥은 가족의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그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쌀통은 그 생명을 이어갈 씨앗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살림 도구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살림 기운이 가장 깊이 스며든 물건들입니다. 새 밥솥을 사고 나면 많은 분들이 헌 것을 이웃에게 주십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까우니까요. 가져다 쓰라고 하시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밥솥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습니까? 10년이라면 3,600번이 넘는 끼니입니다. 20년이라면 7,000번이 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살림 기운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것을 통째로 건네는 것은 살림의 뿌리를 함께 건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직 쓸만한 밥솥이나 밥그릇을 정리하실 때는 이웃에게 건네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내십시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배웅해 주십시오. 그것이 살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즈음에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가장 가까운 것, 날카로운 것, 그리고 밥 짓는 물건들.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이웃이나 아는 분께 건넨 것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무엇을 내보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운을 돌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갑과 가방과 금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갑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갑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 안에 담긴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한 날들이 모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한 날들이 쌓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낀 날들이 녹아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갑은 돈을 담는 곳이 아닙니다. 지갑은 그 사람의 무릎이 깃든 곳입니다. 저는 한 번은 지인분의 지갑을 잠깐 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상당히 낡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 지갑을 사셨으니 이건 버리려 한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갑을 꺼내드는 순간 뭔가 이상하게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날들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냥 버리지 말고 깨끗이 비운 다음에 내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지갑을 쓰실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도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왠지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들고 나서는 가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중요한 서류, 수첩, 열쇠, 작은 손거울, 그것들이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출근하는 길에, 약속 장소 가는 길에,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가방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들을 성취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어온 것들의 기운이 담긴 물건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기억되는 물건입니다. 금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고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맡기는 곳입니다. 그 안에 쌓인 기운은 보호와 안정의 기운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온 세월이 담긴 곳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다른 분께 건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의 기운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쌓으려 해도 쌓이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어딘가 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느낌.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쓴 지갑을 정리하실 때는 먼저 안에 든 것을 모두 꺼내십시오. 동전 하나도 오래된 영수증 한 장도 남기지 마십시오. 완전히 비운 다음에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기운을 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안에 무언가 남겨둔 채로 건네면 그 기운이 함께 따라갑니다. 오래된 가방을 정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깨끗이 비우고 먼지도 털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내보내십시오.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물건이 기운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잠이라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잠드는 동안 몸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낮 동안 지친 것을 회복하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다음 날을 위한 기운을 모읍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침대를 생명력을 충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밤마다 그 자리에 누우면서 기운을 채웁니다. 건강을 되찾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니 침대는 우리의 생명 기운이 매일 밤 새롭게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겠습니까? 20년, 30년을 함께한 침대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밤새 걱정하며 뒤척인 밤, 큰 일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한 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새벽을 맞이한 밤, 기쁜 일이 생겨 설레는 마음으로 누운 밤, 그 모든 밤들이 침대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른 분께 건네는 것은 그 기운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까워서 필요한 분 드리자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명 기운이 매일 밤 채워지던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안 쓰는 침대를 정리하실 때는 햇볕이 좋은 날 밖에 내놓으십시오. 햇살이 묵은 기운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내십시오. 손에서 손으로 직접 건네기보다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곁에 둔 것들입니다. 그 시간만큼 기운이 쌓입니다. 그 시간만큼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해 주십시오. 서둘러 내보내지 마십시오. 잠깐 들고서 함께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물건이 나를 위해 해온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조용히 감사 인사를 건네고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기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물건과의 작별도 인사가 필요합니다. 몸에 가장 가까운 것, 날카로운 것, 밥 짓는 물건들, 지갑과 가방과 금고, 그리고 침대. 이 5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기운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물건들입니다. 오래 함께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담깁니다. 더 많은 날들이 배어듭니다. 나눔은 분명히 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대언 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누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돈을 나누십시오. 음식을 나누십시오. 시간을 나누십시오.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참된 나눔입니다. 그것이 기운을 키우는 나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나누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꼭 드려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받으십시오. 사탕 하나라도 좋습니다. 교환이 되면 기운이 한쪽으로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주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루만 멈추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하루의 여유가 재물을 지킵니다. 그 하루의 멈춤이 인연을 지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 호흡 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풍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 안에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판단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여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배페인이 몸에 밴 분이셨습니다. 남에게 뭔가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께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줄 것이 있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부터는 괜찮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요. 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은 갑자기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구멍을 막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새는 곳을 살피고 하나씩 막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는 이의 배추은 복이 됩니다. 모르는 이의 배추은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힘들어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받은 뒤로 이상하게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오늘 문득 생각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면 삶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풍수와 삶, 기운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환하기를 바랍니다.